결국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선을 넘은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위협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공군이 신장 사막 일대에 주일 미군 기지에 모형을 만든 뒤 모의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특정 국가의 군사기지를 묘사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인 결례로만 넘어갈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인데요. 그리고 중국이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일 미군을 타격한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와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더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보다는 중국의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시점에서 미군 기지를 타격하려는 중국의 군사 도발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미군 타격 훈련과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휴대폰 쓸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이 최대로 나오고 오직 아정당에서만 가능한 비밀지원금도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를 가만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 꼭 챙겨받으세요. 아정당은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한 번에 가능하니 무료 견적도 꼭 받아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미국과의 군사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움직임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가 미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선전의 열을 올릴지언정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군사 분쟁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자신들을 과시하고 선전하는 선에서 머물렀던 것이 중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미국과 군사 충돌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6일에는 홍콩 성도일보에서 미 항공모함을 타격하려는 중국의 군사훈련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사막의 모의로 제작한 미 항공모함 표적을 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항공모함 표적을 격파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상대하는 자신들의 역량이 다시 한번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훈련이 진행된 지 차에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군사훈련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위성에 포착된 모의 시설 사진을 살펴보면 F-22와 F-35 전투기가 파괴되어 있으며 주변 활주로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일 미군 기지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F-22 랩터가 주둔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다수의 F-35 전투기가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수의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는 곳이 주일 미군 기지입니다. 중국이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도 군사분쟁 초기에 미국의 주력 스텔스기를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전장에서는 제공권을 장악한 국가가 지상과 해상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제공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군의 주력 전투기와 공군 시설이 선제 타격을 받아 신속한 작전 투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전쟁 초기에 중국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게 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F-22와 F-35가 각각 배치된 일본의 미군 기지들은 중국의 둥펑이 16과 둥펑 17의 사정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둥펑이 16은 사거리가 약 5,000km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이며 둥펑 17은 사거리가 약 1,700km 이상으로 알려진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두 미사일 모두 주일 미군의 공군기지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이러한 훈련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자유진영을 상대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면서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면 한미일이 제공권 장악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군사훈련은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한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상대로도 이러한 무력 투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이 점차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수록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중국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2024년 5월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중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대신 북한을 견제하기보다는 중국의 견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콜비 전 부차관보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이 점차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작전 계획을 구축한다면 이는 중국이 언제든 한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도 타격하려는 시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공습에 더 많은 위협을 노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평택과 군산 등 서해와 가깝게 위치한 다수의 미군 기지는 적성국이 감행할 무력 도발의 1순위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을 기준으로 군산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00km이며 평택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988km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둥펑11 등의 일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요. 베이징에서 F-22가 주둔한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800km, F-35가 주둔한 야마구치현의 주일미군 기지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모의 훈련에서 F-22와 활주로 등을 타격한 둥펑이 16의 개량형은 대한민국의 사드 기지를 목표로 한 대레이더 미사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이 한국의 주요 레이더 기지와 주한미군 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에 위치한 주요군 시설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민간인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전장의 첨단 무기들은 과거보다 한층 더 정밀해진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넓은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의 전술적인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나무 하나를 찾아서 정밀하게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예 숲을 불태우는 방법을 통해 해당 나무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만약 중국이 다수의 미사일을 동원하여 주한미군을 공격한다면 이 과정에서 미군 기지 이외 지역에도 적의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타격 훈련을 진행하는 중국의 만행을 절대로 미국과 일본만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해 한국의 자체적인 방어 역량과 미군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때가 온 것인데요. 한국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천공투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 중에 있습니다. 천공투는 기존에 사용하던 팩3보다 한층 더 발전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영역에서 훨씬 더 우수한 요소가 많은 미사일 체계입니다. 천공투는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목표물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팩3보다 한 발당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적은 유지 비용을 가지고도 다수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방어 체계가 필요한 어떤 지역이든 배치할 수 있으며 작전 상황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앞세워 빠른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천공투는 우리 대한민국의 탄도탄 방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천공투의 배치 수량과 위치를 서해안 일대로 조정하여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대다수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북한에 초점을 두고 운용해 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방어 체계를 북쪽으로 집중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 현실에 따른 필연적인 선택이었는데요. 다만 과도하게 북쪽으로 밀집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두고 이전부터 중국의 공격을 대비한 서측방의 방어 체계엔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직접 미군의 기지와 항공모함을 본뜬 모의 표적과 시설을 만들어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청궁2는 한국에 배치될 물량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 수출될 물량을 생산하는 등 신규 양산 물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양산 단가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초도 물량 이외에도 중국을 견제할 추가 물량의 생산에 예산적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속한 추가 생산을 통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이 캄보디아의 대만 침공을 대비하여 미국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군 기지를 건설했다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의 군사활동에 더욱 촉각을 곤두서며 새로운 안보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중국의 군사도발과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어체계 구축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